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색채가 우리의 심리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색의 의미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코너, 그림으로 마음 읽기입니다. 먼저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미술 심리 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간략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그림으로 심리를 알아보고 싶다고 하면 대부분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백운영 미술관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미술 심리 검사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그림 형태나 위치로 심리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소개해드릴 색으로도 상대방의 심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색채 심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마음 읽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색채가 주는 힘, 그리고 그 색채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색채 심리 또는 색의 감정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사실 개개인의 경험과 살아온 문화 등 그런 것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이 공유했던 감정을 기반으로 분류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색채의 의미를 사실 우리가 잘 몰라도 색에 따라서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분위기는 대부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그림을 슬쩍 보면서 현재 아이들의 심리를 한 번씩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런 색채에는 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색의 온도감입니다. 우리는 색을 통해서 따뜻함과 차가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따뜻한 색은 난색, 차가운 색을 한색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따뜻한 색은 빨간색 계열, 차가운 색은 파란색 계열이고요. 우리가 흔히 중성색이라고 말하는 초록이나 보라색은 따뜻함과 차가움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색의 시간성과 속도감입니다. 우리 이제 색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난색, 붉은색 계열은 오랜 시간을 경과했다고 느껴지고 한색, 푸른색 계열은 반대로 짧은 시간을 경과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할 때요. 손님이 빠르게 회전이 되어야 하는 식당 같은 곳에서는 난색을 활용을 하면 오랜 시간이 지났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어서 손님들이 빨리 나가겠죠. 반대로 오랜 시간 대기가 필요한 곳은 한색으로 시간을 좀 짧게 내가 별로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한색으로 표현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색의 경영감과 강약감인데요. 난색은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요. 한색은 딱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또 이것을 활용을 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난색 또는 한색을 이용을 해서 알리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색의 중량감입니다. 색에 따라서 느껴지는 무게감도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난색이 한색보다는 좀 가볍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색의 흥분과 진정인데요. 색에 따라서 심리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난색은 조금 흥분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한색은 차분하게 진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좀 기운이 없고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빨간색 계열인 난색을 좀 많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조금 우리 아이가 산만하다, 그리고 좀 흥분을 쉽게 한다 라고 하면요, 한색, 파란색 계열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가 산만하다라고 하면 방의 인테리어를 고려하실 때 파란색 계열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로는요, 색의 식욕입니다. 색에 따라서 식욕을 증진시키거나 감퇴시킬 수 있는데요.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고 하면 난색 계열의 주황색, 이 주황색이 가장 식욕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패스트푸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상호가 난색 계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색 계열은 식욕을 감퇴시키기 때문에 혹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파란색 그릇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렇게 색의 특징은 정말 더 많고 다양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7번째로 색의 주목성과 시인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색에 따라서 원거리에서도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난색을 중심으로 주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길에서 볼 수 있는 우체국이나 소화전, 그리고 어린이 버스, 노란색이죠. 이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은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색이 주는 힘과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조금 색이 새롭게 보이시나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빨간색인데요. 빨간색은 따뜻함, 혁명, 정열, 적극성, 활동적, 사랑, 야망, 이런 것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빨간색은 정지, 금지, 흥분이나 위험, 경고, 광기, 공포의 부정적 의미도 있는데요. 이렇게 색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림을 통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꼭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의 긍정적인 의미는 활력, 만족, 명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식욕 증진, 친근감 등이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불안, 거만함, 과시, 가벼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자신감, 낙천적, 신맛, 경쾌함, 창의력, 따뜻함, 긍정 등의 의미가 있고요. 반대로 질투, 편견, 이기심, 파괴, 신경질 등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의 긍정적인 의미는 자연, 조화, 평화, 안전, 편안함, 생명 등이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게으름이나 답답함, 고집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란색을 한번 살펴볼게요. 파란색은 상쾌함, 신선함, 위생, 청결, 신비로움, 신뢰, 깨끗함의 의미가 있으면서 냉정, 차가움, 슬픔, 의심, 불안 등의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업체, 대기업에서 많이 상호 브랜드 이름에 쓰는 색입니다. 아무래도 깨끗하고 신뢰가 가고 청결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파란색은 그 대기업 이런 상호를 볼 때 그 색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색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화려함, 우아, 신비, 고귀함, 환상, 풍부함, 고상, 예술, 신앙심, 개성, 자존심 등이 있고요. 부정적으로는 고독, 우울, 고통, 허영심, 오만, 정서불안, 외로움 등이 있습니다. 자, 또 두 가지 색이 지금 남았는데요. 먼저 흰색을 좀 소개해 볼게요. 흰색은요, 숭고, 순결, 단순함, 깨끗함, 정직함이 있으면서 고독, 생기가 없음, 차가움, 인공, 무기력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검은색은 편안함, 보호감, 세련됨,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반대로는 무거움, 두려움, 암흑, 공포의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색깔이 정말 많지요. 갈색, 회색, 자주색, 핑크색 등등 정말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색에 대한 의미를 정리를 조금 해서요. 홈페이지에 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할게요. 혹시 저는 이 색은 꼭 알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색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디자인 외에 수많은 곳에서도 이 컬러 마케팅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브랜드를 알리기도 하고 또 기업의 이미지를 쌓아가기도 하는데요. 미술 심리에서는 이 색을 활용해서 감정을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색의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마음은 어떤 색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코너 그림으로 마음 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색채 심리, 색의 감정 어떠셨나요? 사실 색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 정말 끝이 없는 분야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조금 관심이 생기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은 컬러의 힘입니다. 저자는 캐런 할러고요. 이 책에 부제목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요. 내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색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색의 역사, 색의 이해, 색과 마음, 색과 성격 등등에 대한 책으로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코너 소개할게요. 다음 주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미술 놀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이라고는 했지만 꼭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누구나 쉽게 미술에 다가갈 수 있는 미술 놀이로 찾아올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곡을 들을 시간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오늘의 마지막 곡은 윤딴딴의 별거 있냐고입니다. 저는 윤딴딴의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냥 잔잔하게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위로받고 싶을 때 자주 찾아 듣고는 합니다. 이 노래를 보면요. 그저 그냥 내 사람들과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닐까? 그저 그냥 내 눈빛만 봐도 날 다 아는 사람과 한잔하면 됐지 뭐. 별거 있냐고 라는 가사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우리 모두 내 사람들과 이번 주도 별일 없이 기분 좋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